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주차, 네, 1주차 2교시, 1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앞 시간에서 이걸 좀 하다가, 중간에 끝났는데, 이제 강의 계획은 전반부는 강의 소개, 2주차 미디어 리터러시 개괄, 3주차 미디어 리터러시와 윤리, 4주차는 이해 영역, 5주차 표현 영역, 6주차는 뭐 독서, 유튜브에 대한 블로그. 우리 그냥 예전 작년까지는 7주차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중간고사가 이제 안 보기 때문에 7주차에 이제 문해력 관련 강의를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주차에 영어 리터러시, 9주차에 AI 리터러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0주차부터 13주차까지는 유튜브 관련 실습, 14주차 이제 미래사회와 리터러시, 15주차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교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쪽에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봐서, 혹시 실습 부분을 좀 약간 이론으로 바꿔도 되는지, 이 실습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어, 질문을 한번 해보고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실습을 뭐 실제 한테 하게 된다면, 쇼츠 3개, 동영상 제작 2개, 그리고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창작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되는데, 이제 블로그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창작이 너무 어려우면 블로그를 한번 대안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어떻게 여러분 많이 시청하시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튜브를 잘 몰랐다는 뜻이죠. 네. 오히려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유튜브 중독이 살짝 있거든요. 심하진 않지만 유튜브 중독이 살짝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 일을 해.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생각이 전혀 나지는 않아요. 전혀 나지는 않고 그 일을 하는데 뭐 전혀 어떤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방해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음. 그런데 좀 여가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이 옆에 있게 되면 이제 유튜브에 좀 약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음,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이 내가 할 일을 방해한다 유튜브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휴식 시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논문도 있어요. 유튜브 관련 논문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숫자가 언제 유튜브를 보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라는 거예요. 뭐 잠자기 전에 잠깐 예를 들어서 뭐 휴식 차원에서 한 10분, 20분 본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너무 길어져서 결국은 나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면 방해가 단순히 그냥 나의 휴식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나의 또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음,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몰랐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별 어떤 부작용 없이 받아들여서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튜브를 알게 되고 한
1, 2년, 2, 3년이 지나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음, 과연 이렇게 이걸 수업을 하는 게 옳은가? 음, 왜냐하면 유튜브가 뭐 현대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었고 또 저 많은 또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접하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요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해요. 근데 이 부작용이 있는 것을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존재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나. 사실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하여튼 그 모르는 사람, 어린 젊은이는 20살, 21살, 22살은 학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몰라. 또 60대, 70대 성인 학습자들은 이런 거 관계가 멀어서 몰라. 몰랐는데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알려주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좋게만 사용을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본 논문이나 뉴스에 같은 데서도 시니어 분들이 유튜브 시청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니어 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건강상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가 뭐 저의 어떤 특별한 동영상 또는 이제 우리 뭐 아들, 딸아이 특별한 동영상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우리 뭐 딸하고 아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영상을 보여드리면 부모님 입장에 좋잖아요. 손자 손녀가 나오는 동영상이니까. 근데 그때는 유튜브라는 걸 전혀 모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나한테 영상만 보여드리면 그냥 좋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차이였는데 그때는 모르셨는데 지금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작은 매체, 뭐 예를 들어서 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다면 그건 또 괜찮을 텐데 이런 작은 거를 보면은 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 원래 눈 건강이 또 안 좋은데 뭐 더 안 좋을 수 있다. 하여튼 또 정신적으로도 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이 처음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관련 교과목을 개설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옳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네.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수업의 목표가 유튜브 창작에 있다면 우리 유튜브 창작을 어떤 유튜브를 창작해야 돼요? 어떤 컨텐츠를 창작해야 됩니까? 좋은 컨텐츠를 창작해야 되죠? 네, 좋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창작하려면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사실은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리고 좋은 컨텐츠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한 사실은 과제가 있어요, 과제.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표준 강의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표준 강의 안에. 그래서 성공 컨텐츠를 분석해라. 그래서 우리 표준 강의 안에 2개 이상 분석하고 이거를 또 동료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동료 평가는 제가 지금 안 하는데 또 성공 콘텐츠를 만들어야 이걸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 1교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과제를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난감한 상황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음, 과제가 어떤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과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모두 이 성공 컨텐츠 분석을 했고 저랑 개인적으로 1대1로 줌에서 만나서 그 발표를 다 했어요. 발표를 다 했고 그것을 제가 다 녹화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 때, 한 2주차 때, 2주차 때, 여러분 선배분들이 한 영상을 제가 뒤에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이제 성공 콘텐츠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냥 말 그대로 성공한 컨텐츠를 분석한다. 성공한 컨텐츠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네,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매블쇼를 했고, 지금 또 이 강의를 또 찍기 위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288만 명이고, 네,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22억 정도 조회수가 됐다는 뜻이네요. 동영상 수는 약 3만 4천 개가 되는 거고, 스태프 수는 작가 3명, 뭐 PD 2명 이상. 지금 어떻게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훨씬 많을 수도 있죠. 일주일 출연자도 뭐 10명 이상. 이렇게. 방송 횟수 또는 업로드 횟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업로드 유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의 동영상을 통으로 올리거나 30분 내외의 꼭지 동영상으로 올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3시간까지 가지 않았죠? 보통 2시간, 짧을 때는 1시간 반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네. 그러나 지금은 뭐 3시간 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4시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성공 근거와 성공한 이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공 근거와 성공 이유를 가끔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 쓰시더라고요. 네, 착각해서 쓰시면 안 되고, 반대로 쓰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야, 이 매불쇼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성공했대. 그래, 성공했대. 그러면 왜, 어떤 근거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떤 근거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여기 출연하기를 원해. 대표적으로 뭐 정치인, 국회의원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이 채널에 나갔다라는 것을 뭐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보도라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2번 이상, 3번인가요? 2번 이상 출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출연한 네가 또 출연하고자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매불쇼가 엄청난 이제 메인 채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많은 또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함으로 해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매불쇼를 성공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 매불쇼 처음 볼 때, 그때는 동시 접속자가 보통 1만에서 2만이었어요. 1만에서 2만. 그래서 뭐, 3만, 4만만 가도, 와우, 오늘 진짜 많이 갔다. 그래서 제가 보고 얼마 안 있어서, 5만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난리 났죠. 이제 뭐 5만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최대한 공식 접속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5만 하면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평일날 뭐 보통, 제가 10에서 20만이라고 써놨는데 보통 15만 이상, 20만. 보통 이게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접속자가 공접자 이렇게 되는 거고 탄핵 정국에서는 105만. 네. 이거 105만 엄청 낮죠. 105만. 동시 접속자가 105만이라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성공했는데 성공한 그걸 이렇게 말한다면 야, 그럼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야? 이게 성공한 이유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 네, 지상파와 다르게 방송 내용에 큰 제한이 없고, 욕도 하고, 19금 내용도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네. 전에는 뭐 19금 내용도 많이 했어요. 욕도 막 하고. 네. 그리고 과학이나 철학.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이나 철학,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뭐 철학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같이 나온 다른 패널, 어떤 뭐 여성 패널이 오윤혜 씨인가요? 네네.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과학자분이 또는 철학자분이 아 좀 답답하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 우리 진행자가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그 다른 못 알아듣는 패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하는 패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다른 패널이 이해 못한다면 이 시청자들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볼 때는 우리 방송의 수준은 뭐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려운 내용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 어떤 매불쇼라는 채널의 어떤 큰 장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댓글을 보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방송이어서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 토크를 진행하고 토크 진행에는 또 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뭐 수요 난장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네. 뭐 최근에는 좀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전에는 이런 걸로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채널이 성공한 채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미미미의 준 독서실은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들이 이거는 했던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거를 업로드 제가 잠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번 특별히 뭐 업데이트 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제 아들이 이걸 처음에 저한테 보여줬을 경우에는 그때는 구독자 수가 아마 100만 명이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한 7, 80만 명. 이제 아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제 그 대학생이 뭐 생활이랄지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했으면 많이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민미민우는 낮대 밤스.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스트리머라는 뜻인데 이 민미민우도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했죠, 현재는. 네. 이제 오수에서 고려대에 합격한 대학생이 대학생활과 수험생활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성공한 근거는 이 민미민우의 줌독서실 동영상 수가 37개였고 누적 조회수가 1891만 회다. 누적 조회수가 1891만 회.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누적 조회수가 1891만 회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줌 독서실을 통해서 유명해진 일반인 시청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합방하는 콘텐츠도 큰 호응을 얻었다.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거죠.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한 근거라고 보고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이 익숙한 상황을 잘 활용했다. 또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한다. 또 이런 이유로 해서 성공한 이유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성공한 이유다. 이렇게 이제 제 아들 녀석이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공 컨텐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 어떤 컨텐츠를 창작하고 있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컨텐츠 창작이 없어. 나는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창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어떤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떤 채널,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엘리트 농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 그걸 찍어서 올리려고 유튜브 가입을 했었어요. 가입을 했었는데, 한번 그 동영상 올렸더니 아들이 더 이상 다시는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올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서, 유튜브 가입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채널을 안 올리고 있다가,
사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면서, 아, 그럼 나도 유튜브를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채널 컨셉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가 있는 일주일로 채널명을 만들어서, 네, 짧은 시를 통해서 아포리즘을 표현하고, 그동안 내가 읽었던 시 중 짧은 시를 골라서 표현한다. 그래서 채널 또는 컨텐츠 취지 성격을 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시를 읽고 내가 공감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공감하기를 바란다. 업로드 횟수는 주 1회. 동영상 시간은 10초에서 30초. 그리고 채널 콘텐츠의 어떤 특징은 동영상 시간이 매우 짧다. 이때는 쇼츠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쇼츠란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연자가 따로 없으면 따라서 출연자 말소리도 없다. 구독, 좋아요를 권유하는 말도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당시에는 왜냐면 쇼폼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뭐 거의 인기가 없었죠. 지금 제 동영상, 제 채널 들어오시면 초기에 이게 있어요. 이게 영상이 있는데, 뭐 거의 조회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조금씩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컨셉을, 채널명, 치가 있는 일주일, 목적은 나의 일상 표현, 나의 일상 중 나름 특별한 일을 업로드한다. 업로드 횟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동영상 시간은 짧은 건 10초에서 30초,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내로. 그래서 일상 중 특별하고 재밌는 일들을 동영상으로 담아낸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일은 2015년이지만 2015년에는 사실은 전혀 안 했어요. 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실제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채널 컨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써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써서 주셔야, 주시고 이제 이렇게, 전반기에 나는 이러이러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 숙제를 내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때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제 창작의 근본은 모방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본 영상 중에서는, 내가 본 채널 중에서는 어떤 채널이 좀 좋은가, 또 성공한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숙제로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콘텐츠, 건전한 콘텐츠, 네. 이런 것들 본인이 또 잘 생각해 보셔서, 네, 성공 콘텐츠에 같이 발표도 하셔도 되고,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중독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없는 콘텐츠가 좋은, 건전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숙제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를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탐구 맨 오른쪽에 미디어 리터러시 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맡기 전에 선배 교수자들이 했던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 너무 정말 학술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프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몇 학생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샀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복학한 학생이랄지, 또 선배한테 받은 학생이랄지.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하지 않았고, 주로 이제 이 미디어 읽고 쓰기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어, 학교 수업이니까 내가 반드시 사야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나는 그냥 한번 사서 읽어보겠다. 이러면 사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 수업 때문에 사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뭐 시험 문제도 이 책이 없어도 여러분이 시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또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제가 이 수업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참고를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겠다. 그러나 굳이 살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음. 자, 과제라기보다도 이제 전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 뭐 과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네, 과제를 받지는 않겠어요. 근데 우리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이걸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타이타닉에서 여자 주인공 있죠? 어, 정확히 이름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뭐, 케이 윈슬렛? 뭐, 이렇게.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독일 작가의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그 소설도 있어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소설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OTT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거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다.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쉽고 또 여러분이 봤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영화를 또 나중에 하면서 소개를 할 건데 그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책 읽는 것보다는 좀 손쉽게 접근하시니까 영화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네.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 따로 숙제는 없습니다. 좀 읽으시면 그래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걸 많이 인용하니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전 책이 왼쪽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들이 이게 약간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책 읽어주는 남자. 자, 우리 성공 콘텐츠 분석을 우리 학생이,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워드에 표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이. 어떤 학생이, 저는 양이 아빠라는 이 채널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 채널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낸 거죠. 갈비리 2018년이고, 이렇게 쭉 구독자 수, 조회수, 동영상 수, 이렇게 딱 써서, 워드에다 해도 되는데, PPT에다 이렇게 딱 학생이 했더라고요. 그냥 얘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네. 업로드 유형, 콘텐츠 구성, 이렇게 쭉 햄스터 미어캣 고슴도치의 귀여운 매력을 어필하는 5분 이내의 영상을 올린다. 해서 또 캡처를 딱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성공 근거, 당시에, 학생 발표했을 당시에 가장 높은 동영상 조회수가 526만 회이다. 평소 동영상 수도 20에서 50만 회다. 이렇게. 그리고 후아유 브랜드와 콜라보하여 굿즈도 출시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아우트로에 쓰이던 음원을 정식 출시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아주 발표를 아주 잘했고, 이 숙제도 잘했어요. 네. 주관적인 성공 근거.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이유. 채널명은 양이 아빠인데 키우는 동물은 햄스터, 고슴도치, 미어캣. 어, 또 어떤 채널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깔끔한 나레이션, 길지 않은 영상, 질리지 않고 또 꾸준히 볼 수 있게 한다. 햄스터, 미어캣, 고슴도치. 동물 너무 귀여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유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 학생이 자신의 채널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채널명을 만들었어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콘텐츠명, 소소한 브이로그, 제작 목적, 채널명과 같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일상 영상을 보며 공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채널 성격,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업로드 횟수는 주 1회, 동영상 시간은 5분 내외로 하겠다. 감성 있는 브이로그가 아닌 정말 친숙한 브이로그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실제 이 학생이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정말 자신의 채널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채널도 잘 만들어서, 자신이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창작하고, 소위 유튜버가 됐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유튜버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해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는 않는데, 당시에 아주 이제 이 학생이 유튜브 콘텐츠를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뭐 보여드린 대로 그냥 워드에다 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이제 막 이 학생이 했던 것처럼 PPT 해도 되고,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여러분 시간과 제 시간이 맞는 시간에 유튜브 컨텐츠, 성공한 컨텐츠와 자신의 어떤 채널을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채널 컨셉 설정 이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2주차 영상, 3주차 영상에서 차례대로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영상, 성공 컨텐츠 발표 영상, 자신의
채널 컨셉 설정 영상을 제가 뒤에다가 강의 뒷부분에 같이 붙여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이제 중간에 만약에 4주차, 5주차 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학우들이 하신 거 있다면 그걸 제가 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 먼저 만드시는 분은 또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만드시는 분들은 먼저 만드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 그 유튜브 컨텐츠 창작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가 학교 교양과에 창의융합 교양교육원에 질문을 드려서 답을 한번 받아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시간 마치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부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그 앞에 1주차 1교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한 번 촬영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2년, 3년씩 계속 이렇게 돌려서 또 쓰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그분은 또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매번 이제 새로운 영상을 항상 그 학기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50분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25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좀 강의 내용만 딱딱 해서 했는데 강의 내용만 딱딱 해서 25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네요, 조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여러 이야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32분밖에 안 됐는데도 뭐 제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